제가 정말 이게 통탄스러운 일인데 대한민국의 상류층이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한국당과 같은 야당 의원들이 이런 수준의 조중동을 바이블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김대중이란 자가 혹은 거기서 홍석현이란 자가 어떤 논조로 쫙 명령을 때리면 넵 하고 뛰어가. 자, 이게 현실입니다. 통탄스럽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우매하게 살던 말던 지금 엄청난 거대 변화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죠.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문명 전쟁이 지금 살벌합니다. 엊그저께 11월 9일 날 트럼프 뭐라 그랬냐. 이 미중 사이에 스몰 딜 이제 일단 잠정적 합의 아직 서명 전 단계 실무 합의가 됐었다고 그 전에 발표 났었잖아요. 그거 싹 백지로 돌려버렸어요. 나 아무것도 동의한 적 없어. 그 또 기자들이 묻죠. 아 그럼 앞으로 미중 무역 딜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 언제 뭐 동의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아무것도 동의한 적 없다니까요. 트럼프가 화법이 그런 사람이에요. 문장이 두 개 있을 때 첫째 문장은 나 아무것도 동의한 적 없어. 그러면 문질러 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아 그럼 미중 무역 전쟁 앞으로 굉장히 비관적인 겁니까? 미중 전쟁은 그러면 아니요, 그거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아마 잘 좋은 걸로 동의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두 개가 전혀 다른 말을 연달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화법이 그래요. 어쨌거나 지금 근데 이게 심상치 않은 게 이 11월 9일 날 트럼프 말 나오기 전에 이게 지금 서명을 하면 12월까지인가 서명해야 되는데 12월에도 서명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이미 한 열흘 전부터 솔솔솔솔 나왔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지금 미중 그 무역 협상에서 아젠다에 아직 안 꺼내는 게 있잖아요. 지정학 얘기는 안 꺼내잖아. 야, 너희 생각고 건드리지 마. 너희 남사군도 건드리지 마. 더 중요한 건 너희 홍콩 자유화시켜. 너희 대만에 대고 먹으려고 친중 공작하지 마. 너희 북한에서 손 떼. 이런 얘기는 미중 무역 협상에서 안 하잖아. 그건 서로 속을 짐작해서 뚝뚝뚝뚝 빙뽕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 속을 짐작해서 빙뽕을 안 쳐주잖아, 시진핑이. 그러니까 저거 무역협정에 사인하겠어요? 안 해요. 제가 장담합니다. 홍콩, 대만, 북한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상징적인 조치, 실제적 조치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중 전쟁, 저거 미중 무역 전쟁, 미중 문명 전쟁 저거 한 치도 뒤로 안 물러납니다. 오히려 한 치씩 더 조여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 같으면 지금 중국이 뭘 해야 되냐. 발표를 해야 돼요. 우리 저기 뭐야. 그 중국이 홍콩을 반환받을 때 했던 협정을 우리가 그 의미를 깊게 음미하고 그걸 현실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발표를 해야 돼요. 더 나가서 2047년까지 일국 양제하고 2048년부터 일국 양제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 홍콩 그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 이후에도 일국 양제, 즉 중국 본토 시스템과 전혀 다른 홍콩 시스템의 유지, 이 일국 양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연장할 거를 깊게 고려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이제 홍콩 그 캐리 램은 지금 시위대가 요구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홍콩 행정장관도 그 직선제로 뽑고 또 시위대가 요구한 것처럼 홍콩 입법원 레지슬러티브 카운슬 홍콩 입법원도 지금은 이제 50대 50%는 직선 50%는 저기 그 중국 공산당에서 임명하는 자들인데 입법원도 이제 100% 다 그 직선제로 뽑겠다. 뭐 이런 발표들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같은 중국의 핏줄과 문화로서 그 굉장히 그 근본적 수천 년을 이어온 동질성을 갖고 있지만 대만의 특수한 사정을 우리가 굉장히 깊게 고려하겠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지금 안 나오잖아.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의 그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깊게 유감으로 생각하며 조중 동맹을
좀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해석할 때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그런 제스처가 없는데 미국이 왜 이 경제 그 무역 전쟁에서 왜 한 발 물러줘? 안 물러줘요. 미국 절대 안 물러줘요. 다 잡아놓은 저기 뭐야 그 먹이를 왜 이걸 열어주냐고 계속 물고 있죠. 그 짐승들 사냥하는 거 보세요. 숨통을 딱 물면 숨이 넘어갈 때까지 숨통을 물고 있잖아요. 그게 보통 10분, 뭐 5분, 7분 숨통을 이 숨이 멈출 때까지 숨통을 물고 있잖아요. 지식시킬 때까지. 이거 안 논다니까요. 이 숨통 물은 거. 자, 대만 보세요. 지금 홍콩은 홍콩은 이제 가파르게 악화 중이거든. 시위자가 이제 사망을 했고 또 경찰이 총격을 했는데 지금 중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캐리를 나무 이제 베이징에 달려가서 시진핑 만나고 진압 1000명을 하고 왔어요. 이건 몽상이에요. 홍콩은요 서울과 달라요. 오피스 사무실 거리가 있고 혹은 쇼핑 거리가 있고 쇼핑 건물이 있고 그 바로 뒤가 바로 아파트예요. 여기처럼 쇼핑가 따로 뭐 술 먹고 노는 데 따로 주거 지역 따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집에서 나와서 시위하고 바로 들어가요 그냥. 홍콩은 해방구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걸 어떻게 진압을 할 거냐고. 그다음에 대만은요. 2020년 1월 11일 대선인데 여기 이제 이미 친중파 국민당 경선 후보는 이미 골로 갔고요. 테리 구호는. 홍콩 때문에 골로 갔어요. 날아보지도 못하고 깔아앉았어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당 경선 후보는 뭐 미스터 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국민당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당 비주류여가지고 국민당 주류 입장에서는 저 사람 떨어지길 원해요. 국민당이 둘로 갈라져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년 대선에서는 민진당 지금 지금 대통령 그 사람이 그냥 할 거예요. 그 여자. 그 친독립 노선이죠. 민진당은. 그거 계속 할 거고 국민당은 그 미스터 한이 떨어진 다음에 한 후보가 떨어진 다음에 한 후보 중심으로 당이 하나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북한은 어때요? 지금 엊그저께 북한의 그 외무성에 그 미국 담당 국장이 그 러시아 가서 울부짖었듯이 우리 더 못 견딥니다. 연말까지 미국이 무슨 조치 취해야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계속 지금 발신되고 있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발신하는 거냐? 미국한테 발신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한테 발신하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수십 년째 외국만 떠돌았던 한 40년 떠돌았을 거예요. 저 사람. 김평일이 귀국했잖아. 이상징후 아니에요. 김정일의 이복 동생. 김정은의 이제 작은 아버지인데 할머니가 다른 작은 아버지죠. 귀국했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죠. 곁까지 쳐낸다. 즉 김일성 개백정 혈통에서 저기로 내려온 김정은으로 내려온 혈통 빼고는 나머지 다 쳐내는 그거든지 아니면 김정은이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김정은 주위 인물들이 가마담으로 내세우려고 불러다 놓은 거든지 대기시켜 놓은 거든지 둘 중 하나죠. 물론 김평일 아직 귀국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귀국 확인 보도는 없고요. 그 체코 대사에서부터 경질됐다, 바뀌었다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사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이제 그건 공식적인 거니까 왜 뭐 국정원에 이런 데서 감추거나 뒤로 늦출 수 있는 뉴스가 아니죠. 왜냐하면 대사가 바뀌려면 아그레망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조치가 있었나 봅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조중동과 야당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과두지배 5계급 체제. 조중동을 맨 위에 삼고 그 아래 국회의원, 그 아래 말깨나 힘깨나 글깨나 조직깨나 휘두르는 깨나족. 그다음에 이제 묵묵히 땀 흘리고 살아가는 중산층, 그다음에 묵묵히 땀 흘리고 살아가는 서민층. 이 5개의 5계급 체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 가지고 눈을 요렇게 저렇게 돌리면서 처신보신하는 중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유시민이 도대체 어떻게 해왔길래 이 지경까지 망가졌냐.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로다. 이제 원죄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희가 지금 원죄는 아니고 저희가 지은 죄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희 탓이에요. 저는 크게 나와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는 정신상징 언어에 있어서 30년 동안 우리가 방치를 했어요. 6.25 때는 이거 본능적 반공이거든요. 북에서 잡혀 죽는 거 피해서 내려온 사람들이 6.25 전에 이미 뭐 4, 50만, 6.25 때 한 100만 이렇게 피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6.25 때 싸웠고 이거 본능적 반공이라고요. 안 죽으려고. 근데 그 다음에 먹고 살게 되면서 이게 물질주의에 확 취해버렸어요. 근데 여기에는 사상적으로 두 가지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학 경제적으로 한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자, 사상적 두 가지 배경은 뭐냐.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요, 지식인들이 엄청난 좌절 속에서 긴장 상태에서 살았어요. 이게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이상의 소설 날개죠. 거기에 나오는 그 무기력한, 그 병든, 그 고급 창녀의 창부의 남편. 그 날개 주인공이 그런 주인공이잖아. 어떻게 꼼지락 달싹할 수가 없잖아. 현실은 숨 막히는데. 그래서 집 나가서 날자. fly죠. 이상 이제 영어도 했으니까 fly라고 해서 투신 자살을 암시하는 소설이란 말이에요. 자살을 암시하는 소설이에요. 그러면 일제 때 우리가 인구가 2배나 늘 정도로 이러면 또 뭐 친일파 소리 들을지 모르는데 사회 인프라 생기고 제도 생기고 뭐 그다음에 도시 정비되고 그러나 안 그러면 오히려 더 만약에 저들이 내놓고서 그냥 막 침탈을 하고 내놓고 다 뺏어가고 내놓고 다 강간하고 아무 법도 없고 무도하고 이러면은 좌절이 없는데 이게 현대 문명 속으로 일제에서 우리가 끌려 들어가면서 뭔가 제도도 바뀌고 물산도 풍부해진 것도 있고 사회가 법령이 만들어지고 그 문란했던 이조로부터 일제의 그 꽉 짜인 사회로 쭉 끌려 들어간 거라고요. 그런데다가 저들을 보면 교활 강포한데도 현대 문명의 과학기술을 100% 흡수한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국풍요를 이룬 열강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저걸 효과적으로 대항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얼마나 팽팽히 당겨진 긴장이겠어요. 이게 없어진 거예요. 해방하고 나서. 왜냐하면 일제가 한 건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원칙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못하고 있잖아. 거기서 아주 그냥 안달복달 못할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일본 사람 우습게 보는데 쟤들이 한 거 우리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지배당하고 쟤들은 지배하고 있는 존재야. 여기서 오는 긴장이 있다고 일제시대 때. 그 지배가 무슨 뭐 그냥 내놓고 다 그냥 막 사람 껍질 벗기고 막 사회가 무도해지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 문란했던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규율이 딱 잡혀있는 그런 효율적 국가주도 경제성장, 국가주도 개발, 국가주도 국민통합 뭐 이런 식의 그 엉터리 통합이죠. 원래 국민통합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사회통합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기관차 같은 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저걸 해야 되는데 혹은 저거보다 더 좋은 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못하고 우리는 왜 노예가 돼 있고 쟤들은 왜 저렇게 현대 문명을 잘 흡수해 갖고 엄청난 부국 열강이 됐냐라는 그 자괴감과 그 열등감 그 무력감 이것에서 나오는 그 마음고생 그 긴장 정신적 긴장 이게 있었다고 일제 때 사람이 그런 그 심리적 바닥에서부터 분바심이 나서 차고 올라오는 그 에너지가 어느 날 확 없어진 거예요. 이게 거의 다 없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45년 해방 후에. 두 번째 미국으로부터의 건강한 사상 유입이 불가능해졌어요. 미국이 정신적으로 타락해 버렸거든. 특히 월남전 이후에. 미국이 범죄와 마약의 천국이 되어버렸는데 그리고 미국의
인문학, 사회과학은 완전히 PC 좌파에서 점령돼 버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점령돼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의 정신의 그 정신을 강화시킬 수 있는 두 개의 소스가 없어진 거예요. 일제라는 존재가 우리한테 강요했던 그 정신적 긴장도 없어졌고, 미국이 우리한테 제공할 수 있는 정신적 원단도 없어지고, 거기에다가 닉슨 키신저 때부터 1970년대 초부터 미중 밀월이 만들어지니까 우리는 완전히 개코미디가 된 거죠. 6.25의 주범인 중국과 잘 지내면서 그걸 중공을 중국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 그거를 경제 파트너로 삼고 그 파트너 삼아서 우리가 또 잘 먹고 살고, 이거 완전 개코미디가 된 거예요. 우리의 역사가. 이런 한 세 가지 이유가 겹쳐지면서 우리가 물질주의만 아는 그런 상태가 된 거라고. 우리 자유 성향의 시민들이. 우리 정신이 없어지고, 우리 상징이 없어지고, 우리 언어가 없어지고, 이 빈집을 쟤들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30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역 선거구 네트워크를 외면했다고요. 쟤들은 지역 선거구로 막 내려가고 있을 때, 또 직종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전교조니 민노총이니, 우리는 그런 거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자한당 같은 야권의 지역 선거구 조직은 뭐라고 우리가 조롱을 하냐. 선거철 자판기, 선거철 알바 조직. 그렇게 조롱을 하거나 조롱을 당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선거구에 가보면 후보 내지 국회의원은 저들의 지역 조직과 대결해야 되는 상황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를 뒷받침할 이쪽 자유성향 보수성향의 지역 조직 선거구 조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가 거듭될수록 기회주의적 보신주의적 행태가 더 기승을 부리게 돼요. 그런 행태를 보이는 자만 생존하게 된다고요. 또한 선거가 거듭될수록 이 야권의 지금 야권, 현 야권의 후보나 국회의원은 조중동의 의존도가 높아지죠. 조중동의 위상이 높아지죠. 조중동을 하나님같이 받들어 모시고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잘못한 겁니다. 30년 동안 정신, 상징, 언어를 방치한 것. 물질주의에 경도된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역 선거구 네트워크를 외면한 것.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앞에서 쭉 조중동도 비판하고 뭐 자유한국당도 비판하고 했지만 궁극적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했었더라면 조중동도 지금보다 훨씬 건강한 신문이 돼 있었을 거고, 자유한국당도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정당이 돼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물도 뭐 쉽게 구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무슨 정당을 상대로 한 훌륭한 영향력 공작을 마음대로 후보를 막 그 마음대로 이렇게 공작해서 집어넣고 이것도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밑바닥부터 가자고요. 밑바닥부터. 그래서 이 자유시민본부와 같은 그런 그 독립적 유권자 조직, 이게요 한 선거구에서 그 활동적이고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가들 한 3명 딱 결합하면 한 선거구 금방 한 100명 조직 됩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지역들이 막 한 수도권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한 2-3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지역 활동가 모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활동가로 활동하실 분들은 문자로 010-3330-114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